17번째, 잘 나가는 데일수록 위기 탐지 안테나를 높이 세워놓는다. 기업이 저지르는 실수의 대부분은 사업이 안 될 때가 아니라 사업이 잘 될 때다. 알프레드 헤르하우젠. 위기의식은 1등 기업 CEO의 전매 특허다. CEO들에게 위기의식은 일상화되어 있다. 삼성, 포스코 등 오히려 잘 나간다는 굴지의 대회사들 CEO일수록 지금 잘 나가는 때가 바로 위기이며 현재의 영광에 안주하는 성공에 덧치야말로 내부의 적이라고 강조한다. 지금은 공장의 연기가 힘차게 솟아오르는 등 번성하고 있지만 폐허의 빈터에서 망연자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것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직원들로 하여금 위기 탐지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불안한 미래에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 하나는 아직 남들이 보지 못하고 있지만 CEO의 눈에는 분명 보이는 미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기회가 위기다. 흔히 위기가 기회라고 말한다. 하지만 CEO들은 사고방식은 그 순서가 바뀌었다. 기회가 위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말 문제 있을 때보다도 기업과 개인이 번성할 때 더 바짝 긴장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에너지라면 기회를 위기로 받아들이는 것은 각성이다. 국내 부동의 1위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의 김하수 사장. 자본금 5천만 원에서 출발한 연매출 100억 원대의 닷컴 기업이 무려 1천억 원의 가치를 평가받으며 매각되어 화제의 주인공이 되었던 CEO다. 오랜만에 만난 그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지금도 8시에 출근, 밤 12시에 들어간다는 그에게 예전에 홍수 났을 때 지하철에 벽돌 개혁 컴퓨터 올려놓고 일하던 시절에서 탈피. 이제 살만해졌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말을 짐짓 던져보았다. 지난번 인터뷰 때 10억 부자론을 꺼내며 부자가 되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자유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해야만 하는 것을 해냈을 때의 성취감에 비하면 그런 자유는 비교가 안 된다고 받아쳐 나를 부끄럽게 했던 그였다. 중국 출장을 다녀와 바로 출근한 터라 얼굴이 까칠한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우리 회사 자산이 얼마인지는 잘 모릅니다. 회사 매출을 매일 계산하는데 심지어 1억에서 2억 원씩 차이가 나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죠. 하지만 전일 대비 매출액 증감에 대해선 몇만 원조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1일 매출액의 증감이 바로 회사의 성패를 반영하는 지표니까요. 그는 CEO의 습관을 물어보는 나의 질문에 외줄타기란 비유로 답변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외줄타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신 집중을 하면 한 줄기 산들바람에도 위기의 기미를 느낄 수 있죠. 평지를 편하게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 높은 지진이 일어나면 잘 느끼지 못할 겁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집중하니 내부, 외부의 작은 시그널이 끊임없이 더듬이에 잡히지요. 잘 나갈 때 정보를 오히려 놓치기 쉬운 법입니다. 위기는 기밀을 포착, 대비하는 게 방어 포인트다. 김 사장은 이를 정보 총량의 법칙으로 명명한다. 눈으로 얻는 정보가 즐거운 정보라면 귀로 듣는 정보는 리스크를 결정. 취사 선택해야 하는 쓴소리 정보다. 문제는 2가지 종류의 정보 총합이 일정하다는 것. 즉, 눈으로 보는 정보가 증가하면 쓴소리 청각형 정보는 감소하게 되어 있고 눈으로 즐기는 오락형 정보가 감소되면 귀로 듣는 청각형 정보는 증가하게 되는 반비례 관계다. 저의 경우 회사가 잘 운영될 때 일부러 눈을 감아줍니다. 쓴소리의 청각형 정보를 탐지, 귀 기울여 듣기 위해서죠. 그의 더듬이 법칙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더듬이를 높이 세울수록 잡히는 정보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능숙해질수록 처리 속도와 축적 용량도 커진다는 것을 경험해서 얻었다. 위기의식은 변화와 혁신과도 직결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내일을 대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CEO들은 잘 나가는 때일수록 더듬이를 높이 세우고 위기의 기미에 주파수를 맞춘다. 18번째, CEO의 목표 이루는 방법. 꿈과 날짜와 함께 적어 놓으면 그것은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그것은 계획이 되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은 실현되는 것이다. 그레그 S. 레이드. 원대한 초일류 목표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하루를 충실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바라는 그날이 올 것인가? 목표하면 을에 인용되는 게 하버드 MBA 학생들의 10년 후 미래 비교 조사 결과다. 1979년 하버드 MBA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할 구체적인 계획을 글로 적어둔 학생은 전체의 3%였고 13%는 목표는 있지만 종이에 기록하지 않았으며 84%는 졸업 후 여름휴가 즐기기 외에 별다른 계획이 없었다. 10년 후인 1989년 질문에 답했던 졸업생 인터뷰 결과 목표를 세웠던 13%가 나머지 84%보다 2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분명한 목표를 종이에 기록한 3%는 97%의 졸업생보다 평균 10배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게 그 골자다. 하지만 이 같은 원대한 장기 커리어 맵 프로젝트 이야기에 대한 반대 이론도 만만치 않다. 자신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융통성이 적고 스스로 그것을 구속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도 피곤하게 한다는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최고 경영자들은 어땠을까?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신입사원 시절부터 CEO가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졌던 것일까? 내가 만나본 최고 경영자들을 가운데는 신입사원 시절부터 CEO를 목표로 한 이들도 있는가 하면 그때그때 단계별로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CEO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거의 비등했다. 호랑이를 꿈꾸면 고양이라도 그린다. CEO를 일찍이 꿈꾸면 좋은 점은 신입사원 시절부터 품성이 남다르게 가다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일찍부터 CEO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결국 CEO가 된다는 자성 주장이다. 유상호 코리안 화장품 회장은 신입사원 시절부터 CEO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말하자면 떡잎 강조파다. 내가 이 회사 CEO다 생각하다 보면 저절로 회사의 큰 그림을 보게 되고 거시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야근을 하더라도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일이다 하는 주인의식으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입사원 때부터 CEO 마인드를 가지면 반드시 남다른 점이 있으므로 일찍이 CEO 목표를 세우는 게 좋다는 조조익선이 그의 지론이다. 신입사원을 보면 돈 벌기 위해 왔다는 부류, 시키면 시키는 대로 뭐든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는 부류,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했다는 부류가 있는데 이들 부류는 승진 목표를 CEO로 자신있게 지망하더라는 것. 그 이후 모습을 관찰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회사 특근이 있으면 1번 부류는 늘 약속이 있게 마련이고 2번 부류는 눈치와 대세에 따라 마지못해 합세하는 반면 이들 CEO 지망파는 기쁘게 자원하는 게 공통적 특징이더란 이야기다. 회사 보고서 제출 태도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난다. 1번 그룹은 데드라인이 지났는데도 못한다, 사정이 생겼다고 핑계가 많다. 부장까지 오르겠다는 현실 안주파는 시간이 가까스로 맞춘단다. 반면 CEO파는 마감 대여섯 시간 전에 일을 마치고 상사에게 고칠 것, 보완할 것을 미리 물어보는 기민성과 완벽성을 과시한다. 저는 장기적이고 원대한 목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은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이들이 1년, 5년, 10년 후에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이치입니다. 호랑이를 그리다 보면 고양이를 그릴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 하면 생쥐도 못 그리고 삶을 마칠 수 있다는 것 이야기다. 현재에 충실하면 미래는 열린다. 반면에 원대한 비전 수립 대신 현재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는 CEO도 적지 않다. 이른바 계단론이라고나 할까? 제가 10년 전 의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차리면서 생각했던 게 장기 계획은 부질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의사이신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저 역시 백발이 성성하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 오히려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오더군요. 그때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다 보면 길은 저절로 정해진다는 신념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이사회 안철수 의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최선을 다해 길을 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어 있다는 현재 충실파다. 윤병철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은행에 처음 입사해선 신입사원 중에 최고, 과장이 되어서는 과장 중에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했다고 한다. 저 넘어 정상을 넘보기보다는 항상 현재 속한 집단에서 최고로 우수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한 발 한 발 전진하다 보니 은행장이 되어 있었다고 회고한다. 커다란 장기 커리어 플랜은 없을지라도 적어도 속한 그룹 내에서는 최고가 되겠다는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 한마디로 CEO란 되고 싶다고 하겠다고 해서 되는 자리가 아니라 어느 날 문득 도달하는 자리란 설명이다. 그는 등산할 때 정상을 빨리 정복하는 기쁨보다는 쉬엄쉬엄 올라가며 주위도 둘러보고 들꽃도 구경하는 게 더 재밌지 않겠느냐는 비유로 호랑이 목표파를 경계했다. 직장에서 여러 부서를 거치거나 다른 경력으로 전환할 때 목표에 대한 강한 집착을 버렸기에 오히려 여러 기회를 잡는 데 유리했다는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3년에서 5년마다 계속 목표를 변경하라. 김재우 아주그룹 부회장은 이에 대해 변증법적 답안을 제시한다. 그가 사무실을 옮길 때도 반드시 달고 다니는 보물 1호가 차간대국 착수소국이란 휘호가 적힌 액자. 눈은 멀리 두되 당장 손은 사소한 일에까지 열심히 하라는 뜻이다. 멀리 별을 보다가 발밑에 맨홀을 못 봐 빠진다면 말짱 두루묵이란 이야기다. 목적지를 가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자 하는 것인가와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 것인가입니다. 전자와 후자 모두 같은 비율로 중요하죠. 어디를 가고자 하는지 모른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버스를 타려고 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목표가 없다면 인생에서 어디를 가는지 모른 채 종점만 가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목표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지요. 또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 목적지까지 거리, 방법을 비교해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죠. 남이 7호선을 탔다고 하더라도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따라 5호선, 3호선을 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목표란 지향점과 좌표란 출발점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채욱 G코리아 회장, 제갈정우 대림대학 이사장은 3년, 5년, 10년마다 변동하는 롤링 플랜을 짜라고 조언했다. 자신의 경험상 가장 유익한 목표 설정 방법이었다는 것. 커리어 맵은 고정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매년 그리고 3년, 5년마다 계속 수정을 거듭하는 롤링 플랜이어야 하죠.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듯 그때그때 변화를 수용하며 융통성 있게 계획을
주도해 나가야지 계획에 갇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할 수도 있죠. 또 당의 연도에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여유를 주는 등 융통성이 필수입니다. 라이프 플랜이 오히려 삶의 족쇄로 작용해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 CEO들이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CEO가 되겠다고 일찍이 맘먹었든 맘먹지 않았든 현재 처지에서는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은 같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대한 청운의 목표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하는 일을 최고로 해내겠다는 목표의식은 공통적이었다. CEO나 임원이 되고자 하는 강렬한 목표의식을 얼마나 일찍이 가졌냐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호랑이파든 현재 최선파든 공통사항은 현재를 충실히 못하는 이는 미래도 충실히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다는 점이다. 학급에서 1등이 되지 못하는 학생은 결코 세계 제일이 되기 힘들다. 성공은 호랑이파든 현재 충실파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비약이 아니라 한 걸음씩 떼야 하는 도보 전진이다.